기본서를 읽고 정리하는 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기본서를 가지고 압축을 하고 요약하는 거, 이게 우리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 요령 없이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기본서가 지저분해져 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기본서를 멀리하는 순간 시험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점수도 잘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본서를 정리할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정리해 놓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지저분하게 정리하면 안 되겠죠. 그 요령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의의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 기본서처럼 굉장히 중요한 무기는 없어요. 이 기본서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반복해야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고득점의 첫 번째 방법이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건 진리죠, 진리. 보편적 진리.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 됩니까? 최소한 3회독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 항상 머릿속에 뭘 두냐면 목차 중요하다. 내용을 어떻게 간결화시켜서 목차와 내용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목차와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서 정리할 것이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기본서에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중요한 빈출 영역, 이게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빈출 영역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중의 기본서를 보시면 이렇게 기출이 언제 몇 년도에 출제했다, 이게 표시된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 표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다 출제됐어요. 다 출제가 안 된 영역이 없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가, 이 강약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표시도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복습용으로 풀면서 기본서와 병행을 해야 되겠죠. 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영역을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표시하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는데 1회독 때 이 작업을 다 하겠다, 이런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작업들은 3회독 정도 하면서 이 작업이 돼야 돼요. 3회독 정도 돼야 이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 이제 기본서 중에 한 페이지를 표시를 해서 회독수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영역을 본다라고 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1회독을 할 때 이 연필을 사용을 해야죠. 연필. 먼저 바로 그냥 색깔 있는 펜, 이걸 사용하지 마시고 연필을 사용하세요.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듣다 보니까 이거 중요하다더라 해서 바로 그냥 색 있는 걸 표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표시가 잘못되는 순간 이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끊는 거죠. 통칭이란 이런 식으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 행위로서 쭉 이렇게 밑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주체는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사법부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므로 사법부에 의한 통칭에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일순환 할 때죠. 일순환. 1회독을 할 때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쭉 끊는 겁니다. 밑줄을 이렇게 끊고, 아직은 중요한 영역이 표시가 안 돼 있죠. 밑줄을 쭉 끊으면서 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해요. 이렇게. 논의의 전제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더라. 이렇게. 그리고 열기주야에서는 권리구제가 불완전하니까 논의할 의미가 없단다. 이렇게 밑줄을 끊는 겁니다. 자, 요 4번도 이렇게 쭉 밑줄을 끊으세요.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사법심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책을 보면서 익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1회독이 됐다, 이렇게 해보세요. 전체 범위를 이렇게 가세요. 처음부터 욕심 부려가지고 빨리빨리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먼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1회독 할 때는 이렇게 연필로 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회독을 하겠죠. 2회독을 할 때 이제 조금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첫 수업 들을 때는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수업을 들으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감이 옵니다. 감이 올 때 이제 표시를 해야죠. 통칭의는 여기 특성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성격의 행위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통칭이란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빨간 펜으로 키워드. 바로 형광펜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형광펜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형광펜은 3회독 때 쓰는 겁니다. 3회독 때. 세 번째 회독수 할 때. 그리고 통칭의 주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하더라. 그리고 사법부는 이게 정치적 기관이 아니니까 통칭이 사법부에 의한 통칭이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2번도 그러나 이 통칭의 판단 주체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조금씩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수업을 들으면 사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리고 논의의 전제는 사법심사가 고도로 발달돼 있어야 되고 실질적 법주자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개갈주가 채택돼 있어야 한다더라. 그리고 열거주야에서는 통칭을 논의할 실익이 없단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연필로 칠했던 것보다 키워드 잡는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분량이. 그리고 뭐 4번은 그렇게 2회독 할 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회독수가 한번 지나갔어요. 2회독도 형광펜을 쓰지 말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3회독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듣자마자 그리고 책을 보자마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목차와 키워드를 연결하는 겁니다. 통칭의 개념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의 행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 부적합 이렇게 형광펜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통칭의는 인정이 어렵다. 그리고 판단 주체, 통칭의 판단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더 줄이는 거죠. 그리고 논의의 전제, 사법심사가 발달돼 있어야 돼요. 고도로 발달. 그리고 실질적 법치자에서 행정소송사항의 개갈주의, 열거주의에서는 통칭의를 논의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4회독, 5회독 하면서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개념. 이제 보는 거예요. 형광펜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의 사법심사가 부적합한 국가작용. 행위 주체는 연상을 하면 돼요. 형광펜 보면서 대통령이나 국회, 사법부는 통칭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판단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 전제는 법치주의가 발달돼 있고 그리고 소송 대상이 개갈주의가 돼 있어야 되고 열거주의에서는 논의할 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4회독, 5회독 그리고 더 이상 이걸 다 안다. 그러면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 갈 때.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작업만 되면 나중에 하나 보는데 1초에서 3초면 한 페이지를 다 끝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서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요약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본서를 읽고 축약할까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